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 독일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인이라고 해요. 저는 늘 유럽 나라들과 중동 지역 나라 비행을 주로 해서 아시아 국가 비행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아시아 나라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느 날 저의 동료인 나타샤에게 전화가 왔지요. 이틀 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했는데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고요.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병가를 내게 되었는데 자신이 맡은 아시아 국가를 대신 가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나타샤가 아픈 것은 유감이었지만 내심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일본의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문화적 요소들과 세련된 디자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일본의 특유의 미적 감각과 예술, 건축물 등은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공공안전이 잘 유지되어 있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며 예의 바르다는 인식이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드디어 일본으로 비행을 시작해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과 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인지 일본 특유의 민족성인 차분함과 조용함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서 항상 활기차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는데 일본에서 도쿄의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일본 사람들의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에 먼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제 기존의 경험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어요. 물론 일본인 직원들의 친절한 인사와 서비스는 너무 좋았지만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식사 도중에도 다른 테이블에서는 대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항상 감탄사를 연발하던 저도 모르게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되었지요. 나중에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일본에서는 식사할 때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먹어야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쯤 되니 다음 비행 국가인 한국도 같은 아시아 나라이니 비슷한 분위기일까 싶어졌어요. 독일의 대중매체에서 봤던 한국의 분위기는 굉장히 활발하고 대중문화가 발달한 나라인 것 같았지만 혹시나 조용하고 예의 차리는 분위기일까 살짝 긴장도 되고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해서 저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공항 환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승무원 일을 하면서 한국인 승객들이 비빔밥이나 고추장을 찾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 나라의 음식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음식을 동료 승무원에게 추천받았습니다. 그것은 삼겹살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바베큐와 다를 바 없어 보였던 삼겹살이 궁금했고 손님이 많았던 삼겹살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식당에서 저는 솥뚜껑 위에 올려진 삼겹살을 보고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로 그릴이나 팬을 사용하여 고기를 굽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친절히 솥뚜껑에서 삼겹살을 굽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저에게도 직접 구워보라고 권해주어 신선한 고기를 직접 구워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기도 했지만 익숙해지면서 솥뚜껑 위에서 고기를 잘 구워내게 되었죠. 식사가 끝났다고 생각할 쯤 사장님이 다가와 밥을 먹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삼겹살을 잔뜩 먹어 배가 부른 상태여서 거절할까 했는데 사장님이 꼭 먹어보라고 강력 추천을 하셨죠. 사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흰쌀밥 위에 김과 김치, 야채가 올려져 있는 밥이었어요. 갑자기 밥그릇을 솥뚜껑 위에 엎더니 김과 함께 섞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볶음밥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고는 이제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들의 재치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술 문화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큰 맥주잔을 주로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마신 소주라는 술은 작고 귀여운 잔에 따라 마시는 것이더라고요. 게다가 기름이 많은 삼겹살을 먹어 조금 느끼해진 속이 소주를 마시고 나서는 담백해졌달까요? 한참 삼겹살과 소주에 감동하며 식사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정장을 차려입은 예쁜 여자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것인지 소주를 처음 마셔보는지 묻더군요. 처음이라고 대답했더니 유창한 영어로 자신은 주류 회사의 직원인데 술을 홍보하고 싶다며 새로운 술을 만들주겠다고 했어요. 독일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라서 예스를 외쳤고 그녀는 빨간 액체가 든 병을 꺼내 소주병에 거꾸로 꽂아 칵테일을 만들어줬어요. 와인과 비슷한 색의 술이 소주와 섞이며 매혹적인 진한 분홍색 칵테일이 되었지요. 빨간 술은 한국의 복분자라는 열매를 따서 만든 전통주라고 했어요. 복분자의 향과 맛에 매료된 저는 그 자리에서 2병을 구입했어요. 독일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삼겹살과 함께 소개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삼겹살과 칵테일을 마시는 동안 옆에 테이블의 젊은 한국인들은 감탄하며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더 알리고 싶어 말을 걸고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친절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의 조용했던 식사 경험과 너무나 다르게 활기차고 재미난 경험이라서 같은 아시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다정한 문화는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고 한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한국어를 배울 예정이랍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생기는 에피소드 들고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